거기 음식 괜찮죠? 까다로운 친구들이라서요. 무시하며 예약한 식당에서 제가 주방장입니다. 한지훈이에요. 동창이죠라고 말하는 순간 새파래진 장미경의 얼굴.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새벽 5시 한옥 한정식집 다면의 마지막 조명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61세의 한지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홀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리는 것이 지훈의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40년 전부터 시작된 이 일상은 이제 몸에 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지훈은 찻잔을 들고 한옥의 처마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을 처음 매입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낡고 허름했던 한옥을 하나하나 손으로 고쳐가며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것이 벌써 20년 전의 일이었죠. 그동안 수많은 손님들이 이곳을 찾았고 지훈은 묵묵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지훈아. 지훈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삶이 때로는 외로웠지만 이 공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는 이곳에서 지훈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에 지훈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다면이라는 식당 맞죠?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때의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이 목소리가 그 사람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다면입니다. 언제 예약을 원하시나요? 지훈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날짜와 인원수를 말하며 예약을 진행했고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제가 장미경이라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동창회로 예약하는 거예요. 그 순간 지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미경. 4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그 이름이었어요. 지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 너머의 장미경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톤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음식 괜찮죠? 우리 친구들이 까다로운 편이라서요. 그 말 속에는 은근한 무시와 우월감이 배어 있었어요.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성껏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들려온 그 이름은 지훈의 마음에 잠들어 있던 상처를 다시 깨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미경이라는 이름이 마음속에서 맴돌며 40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씩 되살려내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지훈은 항상 교실 구석에 앉아있던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녔고 점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그 중에서도 장미경은 특별했습니다. 반에서 가장 예쁘고 인기가 많았던 장미경은 늘 무리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지훈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듯 보였지만
가끔씩 던지는 시선과 말들은 날카로웠습니다. 쟤는 맨날 혼자 있네. 점심도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그 무관심과 은근한 무시가 어린 지훈에게는 더욱 아팠어요. 지훈은 마루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하필 자신의 식당에 예약을 했을까요? 장미경이 지훈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느껴지는 태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었어요. 다면이라는 식당. 지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식당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장미경이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놀랄까요? 아니면 여전히 무시할까요?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루어낸 성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지훈은 일어나서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배치된 한옥의 인테리어, 손님들이 앉을 방들, 그리고 오랜 시간 정성껏 가꿔온 정원까지. 이 모든 것이 지훈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다면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일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미경의 전화 한 통이 그 모든 자신감을 흔들어 놓았어요.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고등학교 시절에 그 위축되고 소심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지훈은 자신에게 물었어요.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장미경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거기 음식 괜찮죠? 그 말 속에 담긴 은근한 의심과 무시하는 듯한 톤이 지훈을 괴롭혔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지훈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교실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던 모습,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늘 외롭게 지내던 시간들, 그리고 장미경과 무리들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시선들까지.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정신 차려, 지훈아. 지훈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그 지훈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식당 준비를 하면서도 지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자신이 장미경과 다른 동창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지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동창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저녁, 지훈은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앞치마와 단순한 작업복만 입고 지내던 지훈이었지만 오늘따라 자신의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사놓고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짙은 남색 원피스를 꺼내 보았습니다. 몇 년 전 백화점에서 충동적으로 구입했지만 입을 기회가 없어 그대로 보관해 두었던 옷이었어요. 지훈은 원피스를 몸에 대보며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6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훈의 몸매는 여전히 단정했어요. 매일같이 주방에서 움직이며 일하는 덕분인지 건강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걸 입고 나타나면 괜한 오해를 받지 않을까? 결국 원피스를 다시 옷장에 넣고 평소 입던 검은색 바지와 흰 셔츠를 골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직원 박선아가 일찍 출근해서 지훈을 맞이했습니다. 선아는 지훈과 함께 일한 지 5년이 넘은 믿음직한 직원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선아가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리 나온 지훈의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아, 그냥 일이 좀 있어서. 지훈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선아에게 동창의 얘기를 하기가 왜인지 부끄러웠어요. 40년 만에 옛 동창들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까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선아는 지훈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혹시 무슨 걱정 있으세요?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선아의 세심한 관찰에 지훈은 당황했어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 선아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지훈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창의 당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 식당의 주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직원인 척 숨어 있어야 할까요? 그날 오후 지우는 동창회 준비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메뉴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재료들을 미리 손질해 두었어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지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지만 오늘따라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얇게 화장을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지우는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그날 밤 지우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장미경이 자신을 알아볼까요? 다른 동창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자신은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지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단 직원인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만약 적당한 타이밍이 오면 그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억지로 나설 필요는 없어. 지우는 중얼거렸어요. 동창회 당일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식당에 나왔습니다. 선아가 출근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싶었거든요. 재료를 손질하고 요리를 준비하면서도 지훈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40년 만에 옛 동창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선아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 예약 손님들 뭔가 특별한 분들인가요?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선아의 말에 지우는 잠시 멈칫했어요. 정말로 평소보다 과하게 신경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라서. 지훈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선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지훈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 6시가 되자 지훈은 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세팅부터 조명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선아에게는 오늘 저녁 손님들이 특별하니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6시 30분경 식당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지우는 주방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았어요. 차에서 내린 첫 번째 인물을 보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장미경이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특유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우아한 몸짓은 여전했습니다. 장미경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고급 미용실에서 방금 손질한 듯 완벽했고
액세서리도 눈에 띄게 비싸 보였습니다. 뒤이어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모두들 잘 차려입고 왔지만 그 중에서도 장미경의 존재감은 특별했습니다. 지우는 급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평상시처럼 직원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창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어머, 여기 정말 고급스럽네. 동창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장미경은 주위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고른 곳이니까 당연하지. 그 말투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홀로 나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떨리는 것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어요. 장미경은 지훈을 쳐다보았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직원 중 한 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약한 장미경입니다. 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장미경의 말투는 정중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우는 동창들을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한옥의 전통미가 살아있는 넓은 방이었고 정원이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동창들은 방에 들어서며 또다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정말 멋있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네. 동창들의 반응을 보며 장미경은 뿌듯해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메뉴를 설명하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동창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조용히 방을 나가려 했지만 장미경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장미경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멈칫했어요. 네, 꽤 오래됐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지우는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장미경이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들었습니다. 40년 전 같은 교실에서 3년을 함께 보냈건만 이렇게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이 씁쓸했어요. 요리를 준비하면서 지우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동창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성공담을 자랑하는 소리,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옛날 추억을 나누는 웃음소리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한지훈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지우는 동창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모두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지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장미경이 벨을 눌렀습니다. 지훈이 방으로 들어가자 장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주방장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신 분께 감사 인사를 해야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우는 조용히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우는 주방으로 가서 앞치마를 벗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서야 지우는 다시 방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지훈을 보며
동창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까 전 음식을 가져다 주던 직원이 앞치마 없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장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주방장님을 불러달라고 했는데요. 지우는 방 한가운데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주방장입니다. 그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잠시 멈춤 후 계속 말했어요. 전 한지훈입니다. 여러분과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 순간 방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미경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다른 동창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장미경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훈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맞아요. 한지훈이에요.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지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장미경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당황함이 숨어 있었어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지훈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계속 제가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동창들은 더욱 어색해졌어요. 한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식당이 지훈이 내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전화로 예약할 때의 그 거만한 태도, 그리고 직원으로 여기며 대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몰랐어. 장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괜찮아요. 지우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변한 게 없네요. 여전히 저를 기억도 못하는군요. 그 말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동창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정적이 흐른 후 동창들은 하나둘씩 어색한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멋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 말들은 진심이라기보다는 당황함을 감추려는 듯 했어요. 지우는 그들의 어색한 칭찬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장미경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몇 번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힘겹게 말을 꺼냈어요. 지훈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전화할 때 몰랐어서. 그 사과는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훈은 장미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뭐가 미안한 거죠? 전화할 때 까다로운 친구들이라고 하신 거? 아니면 음식이 괜찮냐고 의심하듯 물으신 거? 장미경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하나 기억나고 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변명을 시작하려던 장미경을 지훈이 조용히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놀라지도 않았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으니까요. 전 항상 여러분에게 관심받게 존재였잖아요. 한 동창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지훈아. 우리가 그땐 너무 어려서.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서라고요? 어려서 남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지훈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40년 전 말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쟤는 맨날 혼자 있네.
점심도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직접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그 무관심이 더 아팠어요. 동창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들은 지훈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존재감도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 조용한 학생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특히 장미경 씨. 지훈의 시선이 장미경에게 향했어요. 당신은 제가 도시락을 혼자 먹고 있을 때 친구들과 지나가며 불쌍하다고 말했죠. 자선을 베푸는 듯한 그 시선이 지금도 기억나요. 장미경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지만 지훈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전화하실 때부터 이 식당을 의심하셨죠. 저를 직원으로 봤을 때도 그냥 하인 정도로 여기셨고요. 동창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들은 지훈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설사 기억했다 하더라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허무하네요. 장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철없었어. 하지만 지훈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40년간의 상처가 없어지나요? 방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즐거운 동창회가 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사는 다 드셨나요?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지훈은 방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동창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모두 쏟아낸 후 지훈은 오히려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지훈이 방을 나간 후 동창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각자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즐겁게 웃고 떠들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김순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의 말을 들으면서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정말로 지훈은 항상 혼자였었어요. 점심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심지어 체육시간 팀을 나눌 때도 늘 마지막에 남겨지던 학생이었습니다. 맞아. 지훈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또 다른 동창 이영숙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일들이 지훈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박현정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나도 기억나. 지훈이가 혼자 도시락 먹고 있을 때,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지훈은 항상 교실 구석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먹곤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떠들며 밥을 먹는데 지훈만 혼자였어요. 우리가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순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미경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대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도 나름대로는. 그의 말을 다른 동창들이 막았어요. 미경아, 그만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영숙이 장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너는 더 심했어. 지훈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차가웠잖아. 장미경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장미경은 지훈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훈이가 가난하다고 친구가 없다고 해서 현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린 나이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동창들은 하나둘씩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발표할 때 아무도 듣지 않던 일, 소풍 때 혼자 앉아있던 모습, 반 모임이 있을 때 일부러 빼먹던 일까지. 그 모든 것들이 지훈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순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다면은 품격 있고 아름다운 식당이었습니다. 한옥의 전통미를 살린 인테리어부터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우리가 무시했던 지훈이가 이런 곳을 운영하고 있다니. 영숙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실패한 지훈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룬 것이었어요. 장미경도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했구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전화할 때의 거만한 태도, 직원으로 여기며 대했던 무례함,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닐까? 현정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다른 동창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가 나설 자격이 있을까?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즐거운 동창회를 기대했던 그들이었지만 결국 자신들의 과거와 마주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거는 생각보다 훨씬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었구나. 장미경이 마침내 인정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모든 걸 주도한다고 생각했는데 40년 만에 만난 동창회에서 정작 중심이 된 것은 그들이 무시했던 한지훈이었습니다. 동창회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4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후련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식당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순이었어요. 지훈은 순이를 보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훈아,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순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순이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지훈아, 진심으로 미안해. 순이는 지훈 앞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지훈은 차를 우리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과받을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지훈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말로만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며칠 후, 이번에는 박현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영수까지. 한 명씩 지훈을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어요. 그들은 모두 고등학교 시절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훈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미경이 찾아온 것은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지우는 장미경을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기가 필요했을 만남이기도 했거든요. 지훈아. 장미경은 문을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 평소 당당했던 장미경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이번에도. 장미경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구나. 진짜 어른이 누군지 이제야 알겠어. 지우는 장미경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예전에 거만하고 우월감에 찬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미경 씨, 고개 들어요. 사과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40년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동창들은 조금씩 지훈과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서열이나 위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동등한 관계로 지훈을 대했어요. 몇 달 후 지역신문에서 지훈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면이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졌고 한옥식당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게 된 것이었어요. 지훈은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성 외에는 비결이 없어요. 상처를 견디며 얻은 단단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묻자 지훈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해 가을 동창들이 다시 다면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창회가 아니라 순수하게 지훈을 만나러 온 것이었어요. 모두들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예전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순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몰라봤던 게 정말 바보 같았어. 장미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친구가 되는 것 같아. 그날 저녁 동창들이 돌아간 후 지우는 한옥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정원의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40년 만에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예전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우는 조용히 웃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